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드라마 사마귀 7화, 8화 스포일러 설명회를 할 건데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드라마 출연은 저번에 차수열이 부인 이정현에게 자신의 엄마가 사마귀라는 시대의 살인범으로 감옥에 복역을 하고 있고 자기가 자식을 안 가지려는 이유가 혹시나 자신의 아들도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떠났죠. 이제 7화는 이정현이 임신 테스트기를 돌려서 자기가 임신한 걸 알게 됩니다. 이정현은 차수열이가 아이 갖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일단은 비밀로 하고 자신의 친구이자 언니인 서아라 집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이후에 차수열, 이정현, 서아라 이렇게 셋이 박민재 장례식에 가게 되는데 아버지하고 동네에 아는 사람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민재 아버지는 보상만 생각하고 부의금 모아둔 걸 챙겨서 상주가 나가버립니다. 그때 동네에 아는 사람이 조문하러 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손님이 차수열이한테 고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차수열이 형이라고 대답하고 대신 조문객을 받게 됩니다. 너무 쓸쓸한 죽음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정현과 차수열이 바닷가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며 대화를 하는데요. 박민재가 생전에 어렸을 때 민재랑 수열이랑 정희신이 함께 찍었던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차수열이가 이정현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은 평생 살인자의 아들인 것을 들킬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이번 수사에서 정희신과 만나면서 평생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도망쳤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수사팀을 그만두었다고 말해줘요. 아내는 다정하게 차수열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하면서 너무나 따뜻하게 위로를 해줍니다. 저녁에 서아란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아내와 차수열이 같이 살려고 아내의 짐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최중호 계장한테 전화가 와서 유력한 단서가 됐었던 성형외과 의사가 이미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차수열은 호텔 피해자와 박민재의 죽음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수사 팀원들과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복귀가 어렵다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짜고짜 빨리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이정현이 듣고 남편 차수열에게 가서 모방범을 잡으라고 보내주는데요. 이건 뭐 아내가 완전 천사인 것 같아요. 한편 김나희 주임과 최 계장은 정희신에게 성형외과 살인사건을 보여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정희신은 전혀 공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열에게 보이콧을 했던 수사팀 팀원들도 범인을 잡기 위해 차수열이를 수사팀으로 복귀시킨다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차수열은 그간 팀원들과 오해도 풀고 정희신도 다시 수사에 협조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범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 상황에서 정희신이 범인을 살살살살 긁어서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범인이 차기 덕분에 행복해졌는데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라는 대사를 날리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 대사를 곰곰이 생각한 정희신은 차수열에게 아내 이정현을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봅니다. 알고 보니까 차수열은 아내 이정현을 서아라의 소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범인은 서아라. 그래서 서아라의 집으로 경찰들이 출동하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정현은 서아라네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었는데 서아라가 이정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축하의 의미로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서아라가 주도 면밀하게 이정현의 핸드폰의 전원을 꺼놓고 경찰들이 오기 전에 먼저 멀리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차수열과 수사팀은 서아라의 차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서아라가 잠시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어떤 셀프 주유소에서 쉬게 됩니다. 그때 이정현이 자신의 휴대폰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 켜게 되는데 차수열이에게 서아라가 범인이라고 문자가 엄청나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현은 잠시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주유소 뒤쪽으로 가서 차수열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차수열은 침착하게 빠져나가라고 알려주고 이정현은 주유소를 몰래 빠져나가는데 근처 어느 버려진 창고 같은 곳에 들어가서 차수열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기다리게 되는데요.
차수열은 그쪽으로 경찰을 보내게 되고 다행히 경찰 2명이 빠르게 출동해서 창고 근처에서 이정현을 찾게 됩니다. 이정현을 경찰서로 대피시키려고 경찰차를 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부앙 하더니 서아라의 차가 경찰차를 냅다 들이받아버리고 경찰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서아라가 칼로 경찰 2명을 순살시켜버립니다. 게다가 총까지 탈취하게 돼요. 뒤늦게 차수열 팀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서아라와 이정현은 사라졌고 그곳에서 이정현의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이정현의 휴대폰으로 서아라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제 서아라는 숨길 마음도 없어요. 서아라는 자신이 강연 중인 것을 밝히고 이정현은 내가 데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수열 너를 위해 서프라이즈 선물이 있다면서 자동차 조수석에 콘솔 박스를 열어보라고 해요. 거기서 안에 이정현의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해서 차수열이가 드디어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교통 CCTV를 보면서 서아라가 고향인 웅산 연포 쪽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웅산 연포 지역의 갈만한 곳을 샅샅이 수색하는데 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 이정현은 머리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어딘지 알 수 없는 공장 바닥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서아라는 자신이 차수열을 감시하기 위해 이정현을 일부러 소개시켜 주었던 거예요. 서아라는 다시 정희신에게 대담하게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의사놀이를 할 거라고 아주 숭한 수술 도구들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임신한 사람의 배를 갈라보고 싶었다며 막 묻힌 소리를 싸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희신이 서아라를 또다시 살살 긁어가지고 이정현과 정희신의 인질 교환을 성사시킵니다. 이제 교환을 앞두고 차수열이가 정희신에게 전화를 하면서 거기에 가면 죽는다고 엄마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엄마 정희신은 그래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인질 교환에 응하게 되는데요. 한편 청장하고 최중호 계장하고 면담을 갖게 됩니다. 근데 청장이 정희신이 살아있는 게 수면 밖으로 밝혀지니까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 최중호 계장에게 이번 사건에서 빠지라고 명하는데요. 하지만 최중호 계장은 과거 정희신 사마귀 사건 시절 자신이 근무했던 웅산 연포 지역의 가정에서 일어난 범죄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그때 못한 일을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잘 해결되나 싶었지만 청장이 뒤로 김나희 주임하고 다른 수사팀 형사들에게 특별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정희신과 서아라를 무조건 잡기 위해 사살해도 된다는 명령인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또 비극이 일어나는 플래그가 세워지는데 이제 정희신과 인질을 교환하기 위해 교환하는 장소 근처 수사본부에 정희신이 오게 됩니다. 이제 정희신의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진 거죠. 거기서 차수열은 정희신과 마주하면서 손수 도청장치도 달아주고 자기가 근처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면서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워주는데 차수열이 수갑 열쇠를 정희신에게 주는 거예요. 또 이걸로 뭔가 일어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차수열과 정희신이 함께 인질 교환 장소로 나란히 걸어가면서 드라마의 7화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8화는 이제 차수열과 정희신이 범인이 말한 인질 교환 장소로 가게 된 거예요. 저쪽에서 서아라가 총으로 위협하면서 이정현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정현과 정희신이 교환이 되고 서아라가 총으로 위협하면서 정희신과 함께 어디론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경찰들이 인질의 안전이 확보되니까 우르르르르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정희신과 서아라가 어느 정도 도망친 후 서아라가 몸수색을 해서 위치 추적기를 부셔버려요. 그때 김나희 주임이 나타나서 서아라하고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서아라가 총상을 입게 돼요. 서아라가 위험을 느끼고 손나 뛰어가지고 정희신과 어디론가 또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경찰들이 수색을 펼치는데 워낙 넓고 수색할 광산이나 공장들이 많아서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편 차수열은 이정현과 병원에 오게 되는데 다행히 이정현과 아기는 무사하고 차수열은 이정현의 기억을 토대로 서아라의 아지트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을 얻게 됩니다. 한편 서아라는 아지트에 돌아와서 정희신을 묶어두고
자신의 총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거기서 묻힌 사이코 마냥 서아라가 정희신에게 정희신 너를 이해하는 것은 나뿐이고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서아라가 정희신에게 키가를 해버립니다. 이야, 보통 도라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정희신이 서아라를 살살 긁습니다. 그래서 서아라가 칼을 빼들고 정희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차수열이가 정희신에게 수갑 열쇠를 줬잖아요. 수갑을 빡 풀더니 그대로 30대 초반의 서아라와 50대 초반의 정희신이 UFC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50대의 정희신이 이기게 됩니다. 이야, 50대의 피지컬이 한두 초가네요. 서아라가 칼에 찔려서 그로기 상태가 되었는데 정희신은 반쯤 서아라를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드럽게 이불도 덮어주면서 죽을 때 다들 추워한다고 하면서 걱정까지 해줍니다. 이제 다시 경찰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서아라가 버터 쿠키통을 던져주면서 정희신에게 열어보라고 합니다. 거기서 무슨 사진 한 장이 들어있는데 정희신이 그걸 보고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한편 차수열이가 손맛 참 형사인 게 아내 이정현의 증언을 토대로 서아라가 숨은 아지트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그곳이 폐허가 된 유원지 지역이었는데 바이킹을 움직이는 기계실 같은 곳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차수열이가 총을 빼들고 혼자 진입하게 돼요. 드디어 사건 현장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는겨. 그래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옆에 선반이 넘어지면서 차수열이를 깔아 뭉갭니다. 쓰러진 차수열에게 서아라가 총을 들이대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그때 김나희 주임이 서아라를 덮치더니 UFC를 벌이는 거예요. 현직 경찰과 칼빵 맞은 살인마의 대결의 결과는 김나희 주임이 졌어. 이제 서아라가 칼로 김 주임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데 탕 소리와 함께 차수열이가 쏜 총에 맞아 서아라는 사망하게 됩니다. 차수열이가 김 주임이 괜찮은지 막 살펴보고 있는데 김나희 주임이 됐고 가서 정희신이나 데려오라고 해서 차수열이가 알겠다고 하면서 정희신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제 서아라의 시체와 김나희 주임은 경찰에 발견이 돼서 김 주임은 병원에 실려가고 경찰은 범인을 잡았다고 공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희신과 차수열에게 비공개 수배령이 떨어집니다. 아무튼 차수열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아라가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할 때 나는 정희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거야 라고 말한 것이 떠올라서 서아라의 집을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아라 집 앞에는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배 부장이라고 차수열의 수사팀의 형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의 도움으로 서아라의 집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서아라의 비밀방을 찾게 돼요. 그리고 PC를 조사해 보는데 정희신이 예전 사마귀 사건 재판 때문에 정신과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던 비디오가 있는 거예요. 정희신이 소파 같은 침대에 누워있고 옆에 정신과 선생님이 질문하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데 정희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차수열이를 키워준 외할아버지 정현남이가 젊었을 때 정희신을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아내에게 걸려서 아내를 죽이고 집을 불태워버린 것이었어요. 와, 충격. 그럼 정희신이 어디 갔겠어요? 복수하러 갔겠죠. 외할아버지 정현남의 교회에 가서 정현남을 꽁꽁 묶어놓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희신이 정현남을 조지려고 하는데 정현남이 살려고 막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명에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정희신은 그동안의 분노를 표출하고 정현남의 목을 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차수열이 나타나서 막으려고 합니다. 차수열이가 정말 열심히 정희신을 설득을 해요. 차수열의 진심 어린 설득이 통했는지 정희신은 살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예전에 드라마 1화 때 차수열이가 잡은 뽕쟁이 엄마의 딸이 있거든요. 차수열의 외할아버지가 대신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 외할아버지가 몹쓸 짓을 할 때 의식처럼 피해자에게 립스틱을 바르거든요. 아니 그 애기한테 립스틱이 발라져 있는겨. 와, 개충격. 거기서 차수열이가 완전 빡 돌아버려가지고 총으로 외할아버지 정현남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정희신이 차수열이를 마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차수열을 밖으로 내보내고 정희신이 교회에 석유를 뿌리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서 밖에서 차수열이가 눈을 떴는데 교회가 막 불타고 있는겨. 그래서 황급히 엄마를 찾아보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려. 옆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보니까 불타는 교회에 외할아버지하고 엄마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외할아버지는 놔두고 엄마만 구해서 나옵니다. 차수열이가 정희신을 들쳐업고 밖으로 나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거기서 차수열이가 엄마 가지마 하고 처음으로 정희신에게 엄마라고 불러요. 정희신은 다행히 차수열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경찰들도 오고 사건이 잘 해결이 돼요. 정희신을 교도소로 호송하는데 그것을 최중호 계장이 맡게 됩니다. 최중호 계장은 차 안에서 이제 지난번처럼 특별 대우는 못 해준다고 하는데 정희신은 이해한다면서 자기 아들을 약속대로 잘 키워줘서 최 계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최 계장은 정희신에게 차수열의 경찰 임관 때의 사진을 주면서 교도소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인 줄 알았으나 끝이 아니었다. 2년 후 교도소에 정희신이 다른 재소자들하고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니 뉴스에서 최중호 총경의 사망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차수열과 김나희 형사가 정희신을 만나러 오면서 드라마는 끝나게 됩니다. 이야, 드라마 마지막 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흥미진진했습니다. 후반에 서아라 연기를 너무 잘하셨고 정희신 연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차수열 연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여운이 정말 많이 남는 드라마였습니다. 마지막이 진짜 너무 좋아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봤으니까 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7화 8화 스포일러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